트래블콕. 네, 안녕하세요. 트래블콕입니다. 방콕 여행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그곳의 물가라든지 가서 내가 뭘 하게 될지도 좀 막연해서 여행 경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항공은 요새 비수기 저가 항공사 기준으로 왕복 20-30만원 선, 메이저 항공사는 40에서 50만원 선 정도로 조회되고요. 호텔은 1박에 10만원 정도면 둘이서 나름 준수한 호텔에 묵을 수 있으니까 취향이나 형편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현지에서는 얼마나 필요할지가 제일 관건인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10만원 정도 쓴다는 계획으로 제가 일정을 한번 짜봤는데요. 입장료가 없고 사전에 미리 결제할 필요 없는 곳들로만 고려해 봤습니다. 네, 방콕 지도인데요. 먼저 호텔은 방콕 여행하기에 가장 무난한 위치인 여기 야송역 주변으로 잡았다고 가정할 거고요.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호텔 조식이 좀 비싸기도 하고 맛도 없어서 그냥 예약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콕은 8시, 9시쯤에 아침을 먹을 만한 식당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헤매다가 결국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좀 먹을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침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호텔 조식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호텔에서 조식 먹고 좀 쉬시다가 11시부터 움직여 볼 건데요. 네, 여기 호텔에서 강 건너에 있는 아이콘시암으로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점심도 먹고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속에서 아이콘시암 가는 거는 11시 정도면 그렇게 막힐 시간은 아니니까 차량으로 이동을 해볼 거고요. 네, 이제 택시를 이용하면 좋은데 방콕 여행하는 분들 중에서 택시 타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택시기사랑 소통하다든지 그런 걸 좀 어려워하시니까 볼트라는 콜택시 앱을 이용해서 가보겠습니다. 물론 태국에서는 그랩이라는 앱도 있긴 한데 볼트가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좀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방콕 여행하실 때는 볼트 앱을 미리 준비해서 오시면 좋습니다. 아속에서 아이콘시암까지 미터 택시로 가면 한 100만원 초반대 정도 나올 텐데 볼트 앱을 이용하면 한 150바 정도부터 표시가 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11시 정도면 그렇게 막히는 시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히는 구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택시들이 이 강 건너에 있는 아이콘시암까지 잘 안 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50바 정도 되는 기사들은 부킹이 잘 안 되거나 부킹이 되더라도 한 1-20분 정도 기다려야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200바 정도 하는 기사를 선택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200바에 아속에서 아이콘시암까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시암 도착하면 한 12시 정도 될 텐데 조금 구경하다가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팟타이 식당인 팁사마이 지점이 여기 6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팁사마이 아이콘시암 지점은 식당가 6층에 있는데 좀 이렇게 멋있게 잘 생겼고요. 메뉴들을 보면 팟타이가 한 100밭에서 200밭 정도 있는 메뉴들도 있고요. 그리고 400밭, 500밭 넘어가는 메뉴들도 있는데 한 요 정도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팁사마이가 팟타이도 유명한데 이 오렌지 주스가 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도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한데 한 200바 정도 하니까 그거 하나 먹고요. 그리고 이런 스프링롤 메뉴도 있어서 이런 거 하나 시켜서 2명 이상이 간다고 했을 때 1인당 한 400바 정도, 그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밥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죠. 아이콘시암에는 커피숍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팁사마이에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테리어 같은 것도 되게 잘 해놨고 특히 이렇게 야외에 올라가서 되게 전망이 좋은 곳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 한 잔 하면 좋겠고 스타벅스 커피 가격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150바 정도, 6,000원 정도에 마실 수 있고요. 점심 먹고 커피도 마시고 구경 좀 하고 하면 2시 정도 될 텐데요.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갈 건데 이 아이콘시암 뒤쪽에도 마사지 샵들이 좀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시 호텔이 있는 여기 아속역 쪽으로 와서 마사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아이콘시암 쪽에서 마사지를 받고 나면 한 3시, 4시 정도 될 텐데 그때부터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2시쯤 다시 호텔이 있는 아속역 쪽으로 와서 여기도 마사지 샵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돌아올 때도 역시 볼트 앱 이용하면 좋고요. 여기서도 한 200바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네, 호텔 쪽 돌아오면 한 오후 3시 가까이 됐을 텐데, 예, 주변에 있는 마사지 샵들 많으니까 저가 마사지로 1시간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보통 저가 마사지들은 1시간에 한 300바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마사지사한테 한 팁으로 50바 정도 주면 좋으니까 총 350바 소요하는 걸로 계산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벌써 5만원 정도 됐죠. 마사지 받고 나면 한 4시 반 정도 됐을 텐데, 다시 호텔로 들어가서 뭐 샤워도 좀 하고, 네, 저녁 일정을 위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쉰 다음에 한 6시쯤 네, 여기 있는 조드페어 야시장을 가볼 건데요. 네, 이 시간은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철 MRT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네, MRT 타서 한 2정거장 가면 여기 조드페어 야시장 바로 옆에 있는 역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하철 요금은 1인당 한 20바 정도 소요됩니다. 지하철 표 끊고 내려가서 기다렸다가 타서 한 2정거장 가면 한 20-30분 정도 될 건데요. 그러면 한 6시 반쯤 여기 도착해서 뭐 구경하고요. 근데 야시장은 먹거리 위주로 즐기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녁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드페어에서 많이들 드시는 음식이 있죠. 네, 이렇게 돼지 등뼈로 생긴 뭐 랭셉이라는 메뉴들도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홀리 슈림프라는 식당으로 많이 알려진 이런 해산물 볶음 같은 것도 드시고요. 그리고 바베큐 폭립, 뭐 볶음밥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네, 이 해산물이 2인 기준으로 한 500바 정도 되고요. 네, 요것도 요 정도 사이즈면은 한 200-300바 정도 되니까, 네, 음료수랑 같이 요런 거 먹고요. 네, 그리고 야시장에는 이렇게 길거리 음식 같은 것들도 많고, 또 과일 주스 같은 거, 뭐 땡모반이라고 많이 알려진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먹었을 때 1인당 한 500 정도 예, 계산하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야시장에서 한 2시간 정도 구경하면 한 8시 반 정도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루프탑바에 가서 맥주나 칵테일을 마셔보겠습니다. 네, 루프탑바는 되게 여러 군데 다양하게 있는데, 호텔이 우리가 아송역 쪽에 있었으니까 어버브 11이라는 유명한 루프탑바를 가보겠습니다. 네, 어버브 11은 아송역하고 나나역 사이에 있는데, 아송역에서 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다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는 좀 지칠 수 있으니까 볼트 앱을 이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짧은 거리라서 미터 택시로 안 막힐 때 가면 한 100밭도 안 나오고 한 10분 정도면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역시 좀 막히는 시간대니까 예, 볼트 앱으로 100밭에서 150밭 정도 나올 텐데, 네, 뭐 짧은 거리니까 100밭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어버브 11은 한 30층 정도 높이에 있는데 굉장히 캐주얼합니다. 그래서 음악소리도 좀 크고 사람들 좀 왁자지껄하게 술 먹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여기도 칵테일은 한 300-400바 정도, 예, 맥주 같은 경우에는 200바 정도면 마실 수 있고요. 뭐 간단한 안주류 같은 거 시킨다고 할 때 네, 1인당 한 400바 정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루프탑바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놀다 보면 한 10시 정도 될 텐데요. 네, 여기서 호텔까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거니까 그냥 걸어서 네, 호텔 이동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호텔 들어가면 음료수나 맥주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야식으로 간식거리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네, 주변에 있는 편의점 가서 한 1인당 200바 정도 예, 먹거리 사는 걸로 계산하겠습니다. 하루 예산을 10만원 정도로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물론 여기서 식사의 수준을 좀 낮추거나 일정 일부를 빼거나 한다면 이것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물론 가능하고요. 반대로 마사지 같은 거 수준을 좀 높이거나 술도 좀 더 마시고 쇼핑도 계획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 거니까 본인 계획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현금 대신에 카드나 QR코드 형태로 방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여전히 현금이 쓰임새가 제일 많으니까 적당히 환전해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여행하다 보면 예상 못했던 지출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까지 갔는데 돈 떨어져서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아쉬우니까 생각하신 만큼 이외에도 신용카드나 현금 5만원짜리를 여분으로 더 챙겨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방콕 여행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행 준비를 전반적으로 같이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고 약간의 서비스비를 받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더보기 설명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